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기 전에 질문이 꽤 있었네요. 빅스마일데이 관련한 거랑 그다음 뭐 출석 체크 어디서 하나요? 이거 있었는데 출석 체크는 방금 링크로 드렸고, 그리고 오기 전에 방송 키기 전에 질문 있었던 거, 스마일 클럽 회원만 이제 최대 20% 쿠폰을 담을 수 있죠. 일반 회원은 최대가 15%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쿠폰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급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구매자로 받아보질 않아갖고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잖아요. 근데 전에 빅스마일데이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그 담당자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쿠폰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그리고 그 스마일 클럽 내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옆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제도 하나. 그리고 아마 세 번째 있는 쿠폰 발급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후 쿠폰이라고 그래갖고 사용하지 않은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아니면은 그 기간 내에 사용한 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추가 발급해 주는 거, 막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쿠폰이 발급되는지 아직 그 스텝이 이렇게 옆으로 변경이 안 돼 있더라고요. 파악되는 대로 뭐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정보가 나오겠죠. 그쵸? 네, 오늘도 인사를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코리아 트랜스퍼 서비스님, 네, 제일 먼저 오셨네요. 김구펠미님 안녕하세요. 유예림님 안녕하세요. 정훈K님, 축구와 정보 공유, 왠지 지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안녕하세요. 그리고 데이비드 린님, 시냅스님 안녕하세요. 네, 원대균님 안녕하세요. 채팅에 올려주지 않으신 분들도 인사를 해주시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은 꼭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드렸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골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사이트나 그 노출의 순서를 정하는 알고리즘은 존재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비용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시키면서 뭔가를 판매 활동을 조금 더 촉진 활동을 조금 더 이제 순차적으로 뭔가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려면 랭크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지마켓 옥션 실버과 인터파크는 거의 대부분이 같은 로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우리의 그 스마트 스토어, 네, 굉장히 이제 네이버 쇼핑에 노출하는 게 힘들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쿠팡이라고 하는 사이트의 이제 노출의 기준, 이게 이제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마켓 옥션 실버과 인터파크는 비슷한 로직을 따라가서 막 이게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엉뚱한 좀, 그리고 대비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에 되게 중요도를 차지하다 보니 그쪽 노출을 신경 쓰면서 이쪽 노출을 비교를 해보면 서로가 달랐던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기존의 이제 지마켓 옥션 로직은, 기존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지만 상품명을 키워드를 조합해서 잘 나열을 해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25자 띄어쓰기에 거의 목숨을 거는 이런 형태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계속 그거에 되게 집중돼 있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3, 4년 갑자기 이제 어떤 패턴을 맞춰서 뭐 단어의 순서 배열을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브랜드를 꼭 넣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속성 중에 하나를 또 넣어줘야 된다든가, 뭐 단어의 조합이었는데 아예 직접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또 넣어줘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뭔가 변경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쪽을 적응하고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굉장히 헷갈리고, 이쪽을 적응하고 저쪽에 넘어가면은 또 노출이 안 되니까 또 헷갈리고. 그런데 어느 사이트는 상품명이랑 또 관계없이 태그만 집어넣으면 또 노출이 되는 형태. 근데 또 태그를 넣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정해진 대로 노출이 되고, 뭔가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물건을 팔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높아지는 거죠. 허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튜브도 오시는 거고, 유튜브로 뭔가를 공부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니까 우리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그냥 온라인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교육의 형태까지도 변경시켜버린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코로나가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사장님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플랫폼 자체가,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랭크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냐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상품명만 잘 넣으면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카테고리까지 같이 연관을 지어갖고 정확한 카테고리, 정확한 키워드, 그리고 정확한 상품 이게 딱 맞았을 때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높은 수치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효율도 또 좋아지고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의 첫 번째인 내가 등록 후 내가 여기를 어떻게 보면 성장이 될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을 좀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린님 안녕하세요. 파란색님 네 안녕하세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오늘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전자상거래 유일한 소통 방송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팍팍하죠.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순간 조금 단절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오프라인 모임이 뭐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갔더니 어색한 거예요. 앞에 25분이 앉아 있는데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해 옛날처럼. 그래서 아 이게 이 정도까지 벌어진 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 강대상에 있는데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웹상으로는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통한다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거 자주 올려주시고 그걸로 뭐 이런 방송과 관련해서 방송 내용과 관련한 거죠. 올려주시면 그걸로 같이 또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풀어드리면서 풍성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장윤정님 안녕하세요. 넘어가 보죠. PPT 먼저 봐야 되니까 랭킹 시스템 이해다 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특성이에요. 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는 카테고리부터 볼게요. 정확도 개편입니다. 무슨 얘기냐? 카테고리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의 구조가 바뀌죠. 근데 이거를 생성만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냐? 안 그래요. 중간에 한번 카테고리 개편을 하죠. 밑에 보니까 AI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고객이 검색을 많이 하고 선호하는 기준으로 바뀌어. 로봇이 알아서 바꾸는 거죠, 컴퓨터가. 그런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사람이 이거를 하나하나 조정을 해서 노출의 구조를 막 바꾸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지마켓 옥션 실버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개편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적인 무언가의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개편하고 하면서 이거를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쪼갰다가 아니면 어느 때는 되게 통합적으로 뭉쳤다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지마켓 옥션만 놓고 보면은 통합적인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세분류나 소분류 쪽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쪼개져 있었어요. 뭐 실예로 하나를 보면서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유모차 시장에 가보면 이렇게 저기 띄워놨군요. 네, 여기 유모차 이렇게 검색을 하면 카테고리가 예전에는 휴대용, 그 다음에 뭐 절충형, 그리고 디럭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출산 육아의 유모차 카시트에 그냥 유모차예요. 한 대 묶어 놓은 거죠. 그러면 휴대용과 절충형과 디럭스를 구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거야 라고 하면 지마켓 옥션은 그냥 검색어에서 상품명에서 그냥 구분시키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옆에 사이트인 이쪽에 넘어와서 똑같이 유모차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쇼핑을 넘어왔을 때 여기 역시도 통합적으로 보여주긴 하는데 여기는 절충형 디럭스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여기를 휴대용 유모차로 휴대용 이런 식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여기는 초경량 휴대용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안에 가벼운 유모차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뭘로 표현할 거야? 뭐 초경량, 그 다음에 기내반 입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양대면도 여기에다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키워드들 뭐 접이식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이쪽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뭐 신생아가 보통은 디럭스를 타니까요. 그래서 유모차 쪽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절충형 디럭스가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건 이쪽 선호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대표 명사를 했는데 휴대용과 절충형 중에 왜 절충형을 먼저 보여주지? 라고 하면 이쪽이 선호도가 조금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신생아 뭐 붙어 갖고 뭐 디럭스, 절충형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먹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트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려고 들어온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마켓 옥션에 등록한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크롤링돼서 날아갈 때 긁혀서
추가 노출이 될 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G마켓 옵션은 상품명 기준으로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휴대용 절충형 디럭스라고 넣는 순간 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 그 판단 기준은 쇼핑이 정해요. 그래서 내가 등록한 상품이 쇼핑에서는 엉뚱한 상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에 등록한 게? G마켓 옵션에 등록한 게. 그래서 정확하게 상품명을 기입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느 쪽에 노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명을 한번 잘못 작성하면 쇼핑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니까 정확도 부분에서 떨어져서 쇼핑에서 보여질 때는 내 상품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구매율이 떨어지겠죠. 클릭률도 떨어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맞춰갖고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격 비교를 막 형성해버려. 그런 다음에 그걸 억지로 이제 막 G마켓 옵션 상품을 막 끼워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상품명을 내가 5기입 했더라도 매핑이 되면서 가격 비교의 카테고리 기준으로 이 상품이 들어가 버리니까 억지로 뭔가 매칭이 돼서 이 상품은 요거 거야.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되기도 해요. 네,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카테고리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물론 지금 보셨던 유모차처럼 한 번에 묶여져서 보여지는 카테고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분류로 탁탁탁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도 있으니까 현재 내 카테고리는 어떤 형태로 상품을 노출시키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꼭 확인하셔라,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5자 단어의 조합인데 뭘 앞에다 넣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뭐 어디를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앞뒤 조합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뭘 하나만 보면 되냐면 G마켓 옵션에서는 가독성 하나를 보셔야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휴대용 뭐 기내바딤 휴대용 유모차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데 나는 휴대용 유모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휴대용 띄고 유모차 띄고 기내바딤, 뭔가 기내바딤이 따로 노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앞뒤 조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가독성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 상품을 파는 데는 무게나 용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혹은 색상이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품의 스펙이 존재하잖아요. 그 스펙 중에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를 잘 생각하시고 그 속성을 잘 넣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막 막무가내로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건 검색의 앞과 뒤를 같이 조합시켜서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래도 살려고 하는 고객이 그 상품명을 봤을 때 읽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잘 안 읽히는 상품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잘 읽히게끔은 해놔야 되니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 상품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1+1 뭐 며칠까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신규 판매자가 진입 시기에 넣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그리고 상품명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거를 넣고 나중에 아차 싶어서 노출을 위한 키워드를 넣으려고 할 때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검색 조합에서 노출 우선으로 상품명을 넣으시는 게 필요하다. 호객 문구 같은 경우에는 좀 빼둬라. G마켓 옵션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패턴과 속성,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의미인 거고요. 수정이 가능은 하죠. 그쵸? 수정을 하면 할수록 내 상품은 왜 뒤로 갈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태그, 조금 특이하죠. 이거는 뭐 태그로 움직이는 사이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 국내 한 3개 정도의 사이트죠. 롯데원도 제가 알기로는 태그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 SSG는 제가 등록은 안 해봤지만 거기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쿠팡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그를 집어넣고 상품명은 조금 이쁘게 작성하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저는 누누이 좀 뭔가 어필을 할 때 상품명 수정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민감한 거 제가 먼저 건드릴게요. ESN 플러스에 들어와서 상품 등록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했죠. 1.0이든 2.0이든, 근데 2.0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맞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프로모션 상품명 같은 게 검색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써져 있고요. 크게 할게요. 근데 검색용 상품명 검색 대상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판매자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다가 25자 띄어쓰기를 이렇게 다 작성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란으로 내비두겠죠. 공란으로. 왜냐면 나는 검색에 걸리지 않는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면 빼두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식인 건데 차라리 이 두 개를 바꿔서 이름을 좀 바꿔보는, 이건 그냥 노출 상품명, 이건 그냥 검색용 상품명으로 해도 돼.
그래서 노출되는 거는 그냥 노출 상품명이 나오게끔 깔끔하게 작성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김덕주 유모차, 디럭스 유모차,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만약에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김덕주 지마켓 뭐 디럭스 유모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작성해. 뭐 앞에다가 뭐 신생아용 뭐 이렇게 신생아용 뭐 혹은 6개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일단 깔끔하게 이렇게 딱 작성하고 여기는 검색에 걸릴 만한 모든 키워드를 그냥 싹 다 그냥 넣는 거죠. 근데 얘는 노출이 안 되고 얘만 노출되는 형태.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품명의 어떤 기준이 내가 한번 넣으면 수정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처음부터 검색으로 잘 걸릴 만한 키워드들의 조합을 배열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가전을 파는 판매자야라고 하면 굳이 검색어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뭐라고 할래요? 게이밍? 게이밍. 그리고 사무용? 보통 이걸 갈라치기 할 때 얘는 i7의 계열이고 얘는 i5의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넣진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만 넣고 뭐 삼성전자라고 넣을게요. 삼성전자 갤럭시 2 갤럭시 북인가요? 네, 갤럭시 북 2 뭐 이렇게 해갖고 프로 이렇게 하면 게이밍 노트북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내가 어디다 넣을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로 등록한 사람들은 브랜드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상품명이니까 되게 짧잖아요. 그럼 내 이 뒤에 여기 부분부터 나는 뭐를 넣지? 어차피 다르게 부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넣지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독성 싸움이라는 거죠. i7도 넣어주고 램이 16기가 그럼 완전 게이밍이잖아요. 16기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조금씩 넣어줘서 굳이 검색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키워드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내가 의류를 판다라고 한다면 일자, 청바지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뭐 유행하는 와이드 그 다음에 나 구찌 것도 팔아 구찌 컷 그 다음에 일자 넣었으니까 그랬고 뭐 스키니도 팔아 스키니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지금 만약에 카테고리가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남성 여성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남성만 팔아 그럼 이렇게 넣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뭐 여기 뒤에다가 호객 문구 넣어줄 거야 할 때 여기에 여백은 사실상 존재하기가 힘든 거죠. 그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데님 뭐 이런 것도 넣으셔야겠네요. 그죠? 찾아보면 엄청 많죠? 내가 뭘 넣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어떤 성향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넣을 거냐가 다 달라지는 거죠. 형태가. 그래서 검색어를 많이 넣는 거냐 내가 검색어가 많이 없어서 그냥 어느 정도 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표현할 거냐 보통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 라고 해서 등록을 잘해야 이제 내가 운영을 하면서 판매를 잘하면 그 점수가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판매되지 않았을 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등록을 하면 몇 페이지 어디에 나와요. 뭐 이런 얘기들. 등록을 잘하면은 일단은 아무것도 안 팔렸다는 기준하에 내가 앞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진짜 완전 위로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판매 점수가 붙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등록은 잘해놔야 된다는 거죠. 왜? 노출 점수를 환산을 할 때 같은 판매 점수 기준이면 상대방과 내가 비슷한 규모의 판매량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등록 점수가 높은 사람이 위로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럼 지마켓 옵션 11번가 인터파크 여기 4개 사이트는 제가 이걸 3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디는 3일에서 7일, 뭐 일주일 혹은 뭐 한 달간의 데이터를 통틀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로직입니다. 한 달까지 가면. 그래서 보통은 3일로 보는 게 가장 쉽죠. 월, 화, 수 팔았어요. 예를 들어 3개씩 팔았어. 3개. 그럼 이 누적이 9개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목요일 되면은 이제 월요일 게 사라지고 금요일 가면은 화요일, 월요일 거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뭐 토요일 날 가면은 이제 3일 동안 앞에 팔았던 건 싹 다 사라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3일 규격으로만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시간 기준으로 쪼개서 1알 계산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주문 건수와 매출액 이렇게 보는 건데 주문 건수가 더 높은 거냐 금액이 높은 거냐라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우선되는 거야 아니면 주문 건수가 많은 게 우선되는 거야 라고 하면 매출액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많은 상품이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로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이런 예일 것 같아. 내가 물건을 되게 열심히 꾸준하게 잘 팔아. 그러면 나는 계속 상위에 있는 판매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물건이 잘 안 나가. 그러면 그 상품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 로직의 공정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누군가가 행사를 해서 갑자기 좋은 지면에 나왔기 때문에 유입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전환가 객단가가 고정 수치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난 유입수에 의해서 이 고정 전환 객단가 때문에 판매량이 확 하고 늘어나는 거죠. 뭔가 퍼포먼스가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확 하고 나가면 이 판매자가 갑자기 이제 주문 건수나 매출액이 올라가니까 위로 쭉 해갖고 1등으로 와요. 1등으로 오지만 시간이 지나 3일 정도가 지나면 이 판매자가 있어야 되는 원래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사이트는 내가 상단에다 딱 올려놓고 뭔가 트래픽을 자꾸 만들어 놓고 막 이러면 그 상품이 계속 거기를 유지하잖아요. 판매량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느낌을 또 받냐면 신규로 갑자기 등록한 상품이 후기 2개 달고 갑자기 1등에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로직은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 순환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일어나는 게 지마켓 옥션 실버가 인터파크 이런 식이다.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 로직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점수, 배송 응대 후기인 건데 배송을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거. 뭐 내가 정책상에 설정한 만큼 그거를 지키면서 잘 판매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응대를 내가 24시간 이내에 잘 처리하고 있느냐. 후기는 보통 이상을 받느냐.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00건 이상의 포장을 한 달 동안 하고 있느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잘 맞추시면 고객 만족 우수, 뭐 판매자 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게 적용이 되면은 서비스 우수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드디어 이제 조금 우대를 받는, 예전은 아니었는데 우대를 받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비슷한 점수를 다 가질 텐데 거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건 배송응대 후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잘하는 사람들. 고객 혜택 점수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판매자 할인을 얼마를 했느냐. 이거는 뭐 점수화 시키기는 조금 힘들지만 판매자 할인을 10% 하면 3점, 뭐 20% 하면 6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판매자 할인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할인 전판가에서 뭔가 수수료가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수 자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리스팅 광고는 포커스랑 프리미엄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죠. 포커스나 프리미엄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나오려면 그 녀석들을 달아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검색 정확도 지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유보차에 등록했지만 내가 검색어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요 정확도 지수를 조금 더 뭐 설명을 하면은, 내가 G마켓에다가 이렇게 와서 세탁기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세탁기를 검색을 하면 통돌이도 나오고 드럼 세탁기도 나와요. 맞죠? 통돌이, 드럼. 그래서 얘를 하나 클릭해보면 이 사람은 드럼 세탁기에 등록을 했겠죠. 소분류에 보니까 일반 세탁기, 얘는 통돌이에요. 통돌이가 어딨지? 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 있죠. 세탁기 기준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누군가가 여기에서 드럼 세탁기를 검색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통돌이는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맞나요? 네, 내려볼게요. 쭉 보면 일반 세탁기가 나오면 절망할 겁니다. 나오지 마. 나오면은 방송 자체가 망가지죠. 나오지 마라. 네, 안 나오네요. 다행이네요. 요즘은 마음을 졸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속상하긴 한데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네, 드럼 세탁기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뭐 신혼부부 세탁기 이렇게 검색했다라고 칠게요. 왜냐면은 신혼 혼수하잖아요. 혼수 세탁기라고 검색해볼까요? 혼수 세탁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안 넣었네요. 네.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인 거야. 그리고 내가 뭐 검색어를 계속 바꾸면서 뭐 전자동 세탁기부터 해갖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키워드가. 그런 식으로 애벌 빨래 세탁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뭐가 나올까 라고 하는 건 사실상 다 검색을 해보고 일반 세탁기의 비중이 많을까 아니면 드럼 세탁기의 비중이 많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전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얘기했었죠? 냉장고? 냉장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냉장고를 하면 이것도 일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문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뭐라고 검색을 하면 좀 좋을까요? 냉장고 검색어를 안 본 지가 꽤 돼갖고 네이버 하나 켜서 볼게요.
짜자잔. 네. 양문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질 텐데 냉장고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나오네요. 신혼냉장고, 원룸냉장고 이런 것들 뭐 900리터, 500리터 리터를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어디에 등록할 때 또 뭐가 나올까? 그러면 내가 검색어를 넣을 때 좀 더 풍부하게 넣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검색정확도지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전으로 표현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시가 되게 한정적이죠. 근데 이제 일반 생활용품 쪽으로 가면 애매해진단 말이야. 카테고리도 되게 애매해지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느 쪽으로 등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봐야 되고, 요 얘기에 또 하나 있네요. 예전에 플랫슈즈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플랫슈즈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신발이 묶고 있는 카테고리긴 하죠. 이렇게 플랫슈즈를 넣고 내가 주목할 만한 상품이다 영역에 왔을 때 얘를 이렇게 띡 눌렀어요. 근데 여성 단화의 플랫슈즈야. 그러면 슬리본은 어떻게 되지? 여기 슬리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렸을 때 여기는 슬리본이 나와야 될 텐데, 그죠? 나왔네요. 네, 근데 유아동이 나왔네. 유아동 빼고 얼음 거요. 여성 슬리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도 낮은 신발이고 그 다음에 플랫슈즈도 낮은 신발이야. 근데 얘는 좀 약간 단화 느낌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여성 단화를 쳤을 때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라고 하면 아까 카테고리명에 포함되어 있었던 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고 두 번째 것도 클릭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여기는 또 여성 단화가 중분류로 묶어주고, 네, 여기도 중분류로 묶어주진 않네요. 묶어주진 않았는데 여긴 또 이렇게 여성 스니커즈에 넣으면 또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내가 스니커즈랑 플랫슈즈랑 단화랑 세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카테고리에 넣었을 때 이 노출의 구조가 조금 더 다양한 곳을 노출시켜주는 카테고리가 어느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정할 때 여기 지금 표현되는 이 키워드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키워드 쫙 뽑아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검색해 보면서 노출되는 형태를 보고 이쪽으로 등록할까 아니면 나는 요쪽으로 여기가 아니면 요거군요. 요거군요. 네. 이쪽으로 등록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단어지만 내가 슬리본을 묶으면서 가는 게 나을까? 같은 단어지만 그냥 플랫슈즈에 넣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 노출을 내가 만들면 만들수록 검색어에 내가 넣어놓은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곳에 다양한 고객들한테 보여지니까 그 노출의 구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더 다양한 고객을 받아들일 거고, 그러면 내가 이 다양한 고객을 받을 때 나는 단화만 넣을 거야 아니면은 슬리본도 같이 넣고 팔 거야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파생이 됐을 때 나는 1.0 판매를 할 거야 2.0 판매를 할 거야 여기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기획한 어떤 상품의 기획이 카테고리 기준에 따라서 노출의 구조를 보고 상품의 기획이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 추가하거나 아니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카테고리 안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등록할 거야 라고 하는 건 면밀한 검토 후에 정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쪽 사이트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게 다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이쪽에서는 만약에 내가 검색어를 똑같이 단화랑 슬리본을 딱 넣는 순간에 뭔가 엉그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카테고리가 다를 뿐더러 엉뚱한 상품명을 넣었을 경우에 노출의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가장 선호하는 기준의 슬리본 중에서도 단화 중에서도 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뒤꿈치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거야 아니면 있는 거야, 색상은 어떤 거야, 소재는 뭐야, 이런 것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 선호도에 맞춰져 있는 정확한 상품의 기준이 노출의 우선순위를 가져간다라고 보는 거고, 표면 상품이죠.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합을 해놓고 노출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상품 등록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내가 양쪽 사이트에 동일한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 동일한 상품명으로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 어느 한쪽에서는 상품이 잘 팔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트에서는 상품이 잘 안 팔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지마켓 상품 노출 지수란 뭐냐라고 보면 판매 실적에서 봤을 때 3일간의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 아까 보여드린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배송 점수, CS 후기, 그리고 프로모션 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옵션 것도 미리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3일간의 입금 자수에 기반하여 부여함, 매출액과 주문 건수죠. 상품 가이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 평가 및 고객 평가 체크를 진행하여 부여함. 뭐 이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품질지수는 삭제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라졌을 거고. 근데 부가지수는 무료 배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 맡기는 거죠. 다른 판매자들이 다 무료 배송하고 있는데 나 혼자 표면가 낮추겠다고 착불선 결제하고 있는 거 그렇게 좋은 판매 방식 아닙니다. 무료 배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자 포인트, 배송 스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팔다 보면 다 만점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검색 관련 지수에 보니까 상품 정보의 정확도에 따라 검색 결과 내 상품 노출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이 얘기는 이 얘기와 같은 의미가 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설명드렸던 게 어디서 제 내피셜로 가져온 게 아니라 가이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가이드에 부족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추가 설명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린님 거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해주신 거죠? 그죠? 마켓별 알고리즘이 다르다는 건 마켓마다 주요 고객층이 있다고 가정해서 검색 노출을 하는 건가요? 답변이 맞아요. 마켓마다 알고리즘을 사용자 분석. 그렇죠. 고객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고객층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노출을 보여줄 때 어느 게 조금 더 유니크하고 좋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쇼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경험시킬 수 있느냐, 고객한테. 근데 어느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할 때 내가 딱 검색하면 그게 딱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트렌디한 상품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바지 자체가 와이드핏이 유행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바지, 뭐 남자 바지, 여자 바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할 거예요. 그럼 그 검색 결과에 와이드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진짜 남자 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거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떤 특정 사이트는 그거를 보여줘요. 와이드를 먼저 보여주는 거지. 트렌디한 걸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검색을 바꾸면서 그거에 정확한 거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마켓 옵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남자 바지 혹은 여자 바지를 검색을 하면 이제 다양한 바지가 그냥 한꺼번에 판매량 기준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뭘 조작을 해서 혹은 마켓이 이게 선호도니까 이걸 먼저 보여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남자 바지는 다양한 카테고리, 아까 보였던 뭐 슬립온 카테고리랑 플랫슈즈 동시에 노출시켜주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품도 잘 나가고 이 상품도 잘 나가니까 어느 특정 상품을 선호도에 있어서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 가중치를 두고 이게 더 잘 나간다. 예를 들어 슬립온 다나면 슬립온이 더 잘 나가니까 다나보다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문액과 건수에 따라서. 근데 어느 순간에 슬립온보다 다나를 선호하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판매량이 높아져. 그럼 얘가 이렇게 위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속 이렇게 번갈치기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호도다, 슬리본이 선호도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 다나가 얘를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노출 기준이 그냥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선호도를 보고 다나를 준비해놓고 그 카테고리에 등록해놓고 뭔가 노출을 하려고 하는데 슬리본에 막혀갖고 이게 위로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상품 계속 뒤로 가는 거야.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죠? 근데 그건 어차피 아이템을 잘못 골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너무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노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플랫폼이 공정한 어떤 판매자의 경쟁을 만들어주는 거죠. 중개형 쇼핑몰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 지마켓 옵션의 노출 구조가 그래도 조금 더 우리들한텐 좋은 노출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판매자한테 노출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혜림님이 스니커즈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면 제목에 스니커를 넣지 않아도 지마켓 옵션을 검색이 되나요? 맞는 얘긴데요. 맞는 얘긴데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카테고리 개편이 일어나면 조금 피해를 또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스니커즈에 등록하면 스니커즈를 넣어줘야 돼. 내가 그때 제가 이 태블릿 PC 이거 얘기하면서 태블릿 PC 검색을 하면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막 광고에는 삼성전자랑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주목할 만한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네, PC를 넣었군요. 네, 이렇게 PC를 다 넣었네요. PC 없었죠, 그죠? 예, 개선된 거예요.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흐뭇하네요.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PC를 넣으면 노출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넣으면 노출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넣었을 때 카테고리에서 갑자기 PC를 안 잡아줄 때가 있어요. 네, 스니커즈 질문하셨잖아요. 그죠? 교육의 효과이기도 한데 제가 저기 컨설팅을 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제가 강제로라도 바꾸라 그랬어요. 고객센터 전화해서 바꾸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스니커즈를 검색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상관이 없어. 이렇게만 검색하면 상관없는데 여기에다 뭘 막 갖다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스니커즈가 광고를 클릭하면 안 되니까 이건 직구고 얘 좀 괜찮은가요? 여기가 지금 신발에 스니커즈 슬리번에 남성 스니커즈 남자랑 여자를 갈라치기를 해줬죠. 그죠? 갈라치기를 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다가 사실 남성을 또 안 넣어도 돼. 근데 이거 모자 시장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볼캡 이런 거 많이 쓰네.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세대는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모자는 스냅백이니까 죄송하죠. 너무 올드하지만 네, 스냅백이라고 검색을 하고 내려서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에 올드하다는 표현 정말 속상하네요. 이거를 이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무튼 그냥 아무거나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모자 시장에서는 또 남자 여자를 갈아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품명에 남자 여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게 이제 개념이 없는 거지. 패션은 당연히 남자 여자를 갈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혜림님도 내가 등록을 할 때 스니커즈 외의 키워드가 혹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키워드들을 직접적으로 써주시는 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조합의 기준에서. 스니커즈는 노출이 될 거야. 그건 눈으로 확인하면 돼.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보셨던 드럼 세탁기, 예전에 드럼자 안 넣으면 카테고리에 소분류에 분명히 드럼 세탁기 있었는데 검색어에 그래서 안 넣은 거야. 그냥 세탁기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야? 이런 거죠. 그러면은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노출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넣어라. 네, 제 얘기예요. 뭐 답변과 다를 수 있나요? 답변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주목할 만한 상품이 부분 나오는 상품명에 헤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죠. 이게 정석적인 대답이죠. 그죠?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넣어야 되고요. 그죠? 그건 상위 판매자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와. 근데 조합 형태로는 어떻게 되지? 그것까지도 다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타다다다닥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신규 업체나 신상 등록한 상품에 어드밴테이지는 없나요? 신생업체는 상품 등록 판매량이 없어서 검색 시 맨 뒤로 노출되는 건가요? 어드밴테이지 있어요. 신규로 등록한 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위에 나와요. 근데 의미가 없죠. 일반 상품 영역에서 위로 나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아야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적으로 상품이 일반 상품에서 이동을 하는 거야. 그거 지금 다음 장표부터 볼 거예요.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짠, 요렇게. 지금까지 상품명 카테고리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는 채팅창에 더 남겨주세요. 뭐 있으시면 그건 추가 답변 드릴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영역별 비교를 보니까 이제 PC 노출이죠. 여기 좌측에 있는 건요. 좌측에 있는 건 그 지마켓 옵션 거, 그리고 우측에 보는 건 이제 11번가 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 비슷하다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최초에 등록하면 여기 있어요. 일반 상품 무지랭이죠. 노출이 안 돼. 보여지지도 않아. 너무 뒤에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는 포커스를 단 사람이 없어서 어떤 특정 키워드에선 일반 상품이 그냥 먼저 보일 때가 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커스를 안 다냐? 메인 키워드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다냐 할 때 메인 키워드에서 포커스 상품이 많으면 나도 달아야 나도 위에 나온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일단 이건 구조를 설명하는 거니까 일반 상품에 있던 걸 포커스나 이런 것들을 달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에. G마켓은 포커스, 옥션은 프리미엄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달면 이렇게 이동해요. 화살표가 이동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동 같기는 한데 얘가 계속 뭔가 분신술하듯이 추가로 노출이 확장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상품이 한번 이동하는 건 여기 있던 게 없어지고 이동하는 거. 포커스를 달면 그럼 여기 있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가만히 있으면서 추가 이게 광고야. 위에 있는 게.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광고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뭐 소비자도 하고 뭐 판매자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 뭐 CPC예요. 그 다음 이제 단계가 CPC예요. 고정 광고예요. 막 이런 얘기들. 파워 상품 플러스 상품 이제 고정 광고, 파워 클릭이 이제 CPC 클릭 광고죠.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 색깔별로 동일 광고 이제 고정 광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클릭 광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노출 구자를 샀느냐 사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노출의 확장성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야. 근데 뭐 하나만 기억하냐면 일반에서 포커스로 이동하는 거, 포커스는 가만히 있고 내가 확장시키면 쫙쫙 분신수라는 거,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실버가 역시 똑같아. 이게 일로 가는 거고 이게 확장되는 개념이죠. 같아요. PC 기준. 자, 여기에서 모바일 쪽으로 가면 이게 사라져. 이게 뭐였지? 라고 하면 상단에 일자로 늘어져 있던 그냥 일반적인 광고의 형태인 건데 G마켓에서 상단에 올려놓으면 요런 거. 요 광고가 모바일에서는 싹 다 사라져요. 싹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다음 장표. 네. 파워클릭 라이트. 얘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던 게 위로 올라온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요. 여기 있던 게 아래로 내려왔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플러스와 이 플러스는 다른 플러스예요. 이거는 광고 시간에 배우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의 부자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얘네들은 고정적인 노출을 가져가는 거고요.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구자수가 조금 변경되는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뭐 광고 시간에 우리 대용 차장님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 CPC가 대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G마켓 판매회원 등급인데 파워딜러를 굉장히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파워딜러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면은 여기 파워딜러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아닐까요? 파워딜러. 여기 일반 딜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네요. 아, 광고군요. 네. 그리고 여기 우수딜러, 파워딜러, 그리고 리스팅으로 가볼까요? 파워딜러. 막 파워딜러가 막 되게 막 많으니까 아, 이거 꼭 따라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파워딜러를 다는 것보다 물건 3개 더 파는 게 맞습니다. 네. 물건 하나 더 파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등급에는 되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걸 달려면 뭘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면 이제 400점 이상이에요. 이 누적되는 거야.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야. 그래서 ESN 플러스에 가서 나의 정보를 판매자 정보를 보면 이 점수가 굉장히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시작하자마자 위로 올라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G마켓에서 구매를 많이 하거나 그죠? 그리고 G마켓에서 뭔가를 활동을 되게 많이 한 거야. 그러면 이 신용 점수가 올라가 있어요. 구매를 해도 1점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 물건을 하나 팔아도 또 1점씩 생기니까 금방 400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많아요. 금방 됩니다. 금방. 그리고 1개월 신용 점수는 10점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10개 팔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매를 10개 해도 되는 건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추천 점수 50% 이상이죠. 그죠? 이거는 못 받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 상품 팔면 안 돼요. 근데 우수 딜러요. 200점 이상, 5점 이상, 40% 이상.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 딜러요. 이건 시작하자마자 이런데 거의 뭐 대부분 불량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점에 400점 도달하는 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이제 G마켓에서 물건을 팔려고 하면 거의 다 0점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앞에 있는 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G마켓 쇼핑을 안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객만족 우수자란 보니까 1000만원 이상과 그리고 300건 이상의 포장 매출 1000만원이야. 되게 높은 거 아니야? 근데 100만원짜리 10개 팔면 되는 건데 그런 상품들은 뭐가 약해요? 300건을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런 액세서리를 파니까 되게 판가가 낮은 거야. 막 5,900원이래. 그러면 이 매출액을 채우는 게 힘들고 300건을 채우는 게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가의 상품들로 취급을 하는 게 훨씬 더 도달하는 게 편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3일 이내 배송 처리율이 90% 이상 3일 이내요. 원래는 이제 발주 확인 후 2일 후 배송 이게 정석적인 원래 온라인 마켓의 트렌드였는데 워낙에 배송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죠. 지금 요즘에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 발송 정책 다 있고 요즘에는 거의 뭐 내일 도착 막 이런 것들이 팽배한 게 요즘 시장이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플랫폼들이 다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고객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맞추는 겁니다. 이 경쟁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죠? 3일 이내 배송 처리 거의 다 90%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일 이내 게시판 응답률, 뭐 긴급 메시지랑 고객 문의 이런 것들인 건데 이것도 90%를 다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1일 이내 긴급 메시지 응답률 90% 이상, 그러면 이거를 다 만족시켰을 때 뭐가 달린다? 이 옆에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저 메달이 달린 판매자가 되게 많았나요? 그렇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신경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운영을 잘하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하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알아서 채워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매 활동 하시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옥션의 판매 등급이에요.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왜? 전장표에서 봤던 지마켓의 어떤 기준과 동일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판매 금액 1000만원 이상 또는 판매 건수 300건 이상, 이 또는이 돼 있어요. 또는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얘도 그리고던데 해보니까 배송 우수, 상품평 우수, 고객 응대 우수 판매자. 무슨 얘기죠? 여기에 보여지는 90% 뭐 90%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 최우수 판매자 프로그램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아까 서비스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랬냐면 노출의 어떤 지수가 다 똑같아. 딜러의 기준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러면 광고로 계속해서 노출의 기준을 맞추면서 동일한 루틴을 가져가면서 돌아가요. 판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노출의 기준이 어느 게 좀 더 우위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뭐 서비스 점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배송 응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해결을 하시는데, 그 위에 있었던 이제 1000만원 이상 그리고 300건 이상의 포장이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어떤 수준이더라. 근데 이 정책 자체가 되게 높은 수준의 어떤 뭐 판매 스킬을 요구하냐, 점수를 요구하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딴 데 가보면 저 기준보다 훨씬 더 위에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런데 그게 되게 거기는 오히려 그게 되게 힘들다라고 느껴지는데, 이쪽에 오면은 또 저렇게 많아? 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그 기준이 굉장히 낮은 데 있다. 그래서 고객 만족 우수를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윤정 님이 배송은 제 손을 떠나 택배사에서 실수가 있을 땐 제가 어찌할 수 없죠. 맞는 얘기죠, 그쵸?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기간에는 택배사가 그러니까 전체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그게 다 떨어지겠죠. 맞아요? CJ 이용은 되게 파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CJ를 이용하는 모든 판매자의 지수가 떨어지겠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대성인 거고, 그 시기에 그러면은 CJ가 터졌어. 롯데로 가니까 롯데도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터지죠. 계속 터지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게 되게 힘든 거고, 택배사 오류로 배송이 늦는 건 그게 한두 건 아니에요? 한두 건? 전체 기준이 아니잖아요. 전체 물량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건을 보내면 100건 다 늦어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깜짝이야, 꺼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늦어진다라고 하지만 전체 물동이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특정 지역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조금 더 개선이 되고 하면은 그게 또 좀 빨리 가는 거죠, 그죠? 일주일에 3건 이상 괜찮아요, 그 정도는. 지금 말씀드렸더니 이제 이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내 판매 어떤 노출에 되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일 높은 점수는 3일간의 입금 접수 및 금액인 건 맞지만 동일선상 기준에서 누가 위로 나올 거냐 이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윤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겪고 있는 고충은 상대방도 겪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론가 랭킹수는 봤더니 똑같아요. 3일에서 7일간의 판매 건수와 금액, 배송일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죠, 그죠? 역시나 이것도 똑같은 기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장표를 미리 떠놓은 겁니다. 여기는 조금 특이하죠. 요거 하고 지금 또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쇼핑의 랭킹순 보면 적합도 지수에 이제 뭐 상품 정보, 연관도, 카테고리, 선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선호도 기준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클릭수, 실정, 평수, 찜수, 체인성 뭐 등등등이 붙으니까 뭐 어뷰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어쩔 수 없이 막 영업이 들어오고,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해요. 페널티, 상품명, SEO 스코어,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 패턴의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G마켓 옥션과는 다른 노출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또 이야기가 있네요. 배송기한은 판매자가 정한 날짜에만 보내면 되나요? 판매자가 플러스 1일로 정하면 1일 이내, 판매자가 3일로 정하면 3일 이내. 그렇죠. 내가 설정한 기준으로 배송을 하는 거죠. 특별하게 내가 그거를 뭐 일부러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배송을 하면 되겠죠. 근데 상대 업체가 사장님과 동일하지 않게 그 사람은 뭐 1일, 3일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되게 빨리빨리 배송을 쳐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좀 더 위에 나오겠죠.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둘 중에 뭘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너 3일 걸려서 받을래? 하루 걸려서 받을래? 하면 당연히 하루 걸려서 받는 거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레인블리츠님이 주신 질문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긴 했지만 설정하신 대로 처리만 하면 페널티는 없다. 이게 정확한 답변인 거고,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네. 윤정님은 제가 매출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몇 개 안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그래버리면 굉장히 이제 속상한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신경을 쓰실 편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 고객이 내 상품을 왜 샀을까?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을까? 그리고 내 상품의 구성은 시장에 조금 더 선호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G마켓 내에서 내가 구성이 부족하진 않은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내 가격대는 지금 공급가 기준으로 해갖고 시장에 지금 적정 수준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러려고 한다면 가격을 내가 선호 가격, 구매 가격 뭐 이런 것들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 표면가가 문제인 거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가격에 그 고객이 구매하는 레인지의 구간대에서 들지 못하는 거야? 혹은 선호하는 가격에서 멀어진 거야? 등등등. 그리고 내가 구매를 편하게 해놓은 거야? 라고 하는 거. 내 상품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거야?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단계가 맞으시고요. 매출이 작은 상태에서는 그게 맞으신 거고, 그리고 내 상품이 진짜 이 몰에 어울리는 건가? 이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지금 현재 내가 배송을 보냈는데 택배사, 어떻게 보면은 내 판매 환경의 제 2의 어떻게 3자? 3자인 거잖아요. 이 물류를 이용하는 거니까. 내가 진짜 이 CJ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롯데로 바꿔야 되는 게 판매자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저것 때문에 내 서비스 점수가 되게 떨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애매하죠. 내가 그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우체국에 갖다 주는 게 맞고요. 비용이 비싸더라도 내가 그 점수를 높여갖고 어떻게든 나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판매자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갖다 줘서 배송을 하더라도 나는 그러면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한 달 정도 후기를 잘 쌓아갖고 좋은 판매자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CJ는 어떻지? CJ도 해보고 나 롯데도 좀 해보고, 요즘엔 또 현대가 또 잘 간다니까, 현대가 맞나요? 한진이죠. 한진이 잘 간다니까 한진으로 또 계약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나한테, 그리고 내 지역에 맞는, 내 상품에 맞는 택배사를 선정하시는 게 맞겠죠. 저도 12년 동안 판매하면서 처음에 할 때는 한진, 파발마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그걸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로젠 갔다가 그 다음 CJ 갔다가 쭉 가다가 CJ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열받아서 우체국으로 갔죠. 우체국으로 갔는데 우체국도 집배원 파업을 하더라고요. 야 이건 뭐야? 라고 한 다음에 다시 CJ로 왔죠. CJ로 하다가 또 파업을 해? 왜 자꾸 내가 오면 파업을 하는 거야? 이래갖고 롯데로 옮겨 탄 거예요. 저는 지금 최종 이제 택배대가 지금 롯데이긴 한데, 롯데는 완전 문제가 없느냐? 안 그래요. 네, 지역별로 달라요.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저쪽 부여 쪽인데, 그쪽에 젓갈이 되게 유명해요. 젓갈이. 그럼 젓갈이 당연히 생물이니까 1박 2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가는 컨테이너에 젓갈과 제 상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까야 되는 거야. 롯데 터미널에 들어오면 이 컨테이너는 무조건 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까면 안 돼. 왜? 생물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손해배상 누가 할 거야? 그러니까 깠는데 갑자기 캐리어가 짜잔 하고 막 나와. 막 어이없는 거지. 막 황당한 거야. 근데 그것도 이렇게 해갖고 일부는 잔류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건 3일 만에 가. 근데 나는 출고를 그날 한 거잖아요. 당일 발송 정책이니까. 출고는 일단 이제 택배사가 잔류를 시킨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여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간선 상차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판매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러면 그런 고객한테는 CS를 해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잔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늦게 받으실 거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는 게 맞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 사업의 구조를 탄탄하게 잘 만들어서 그걸 견고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서비스 점수가 어떻게 될까 되게 막 힘들어하면서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다. 네. 내일 택배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따로 있나요? 스마일 배송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마일 배송 입점하시면 이제 거기 물류를 활용하셨을 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일 배송 상품은 내일 도착 예정이 아예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들어가죠. 뭐 100% 그러진 않는다. 그것도 네. 잘 생각하셔야 되고 뭐 땡땡에 있는 배송 그쵸? 거기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제휴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 읽어보셨으면 그런 쪽도 이제 다음날 들어가는 구조를 잡아가고 있죠. 그게 좋냐 안 좋냐는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6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제조자 브랜드, 모델명 이런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맞춰줬을 때 가격 비교라고 하는 게 네이버 쇼핑에 생성이 되죠. 그거를 인기가 좋은 인기 원부화가 적용되는 카테고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조회수가 별로 없고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가격 비교도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 그러면은 갑자기 쇼핑이 그거를 확 묶어버려요. 확 묶어버리는데 조건이 있죠?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이 묶이는데 6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했을 때 최근에는 그냥 5가지만 동일하게 맞추시면 되는데 G마켓 옵션에는 제조사 또는 브랜드를 넣기 때문에 브랜드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브랜드, 모델명,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 4가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죠? 예, 4가지를 내가 동일하게 전체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가격 비교가 생성돼요. 그 중에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이 묶이는 거고 묶인 상품은 해제가 불가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내가 해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땐 내 상품을 신고해버리면 돼요. 쇼핑 안에서. 또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ESN 플러스에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여기 추가 정보에 들어갔을 때 보면 요거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기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가격 비교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지나서 눈치 싸움 하다가 내가 이걸 다시 돌려놔야지? 라고 하면 그거 다시 가격 비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간 걸 뺄 때는 네이버에 노출 안 할 거야 라는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은 생성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맞춰놓고 상품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타사삭 하고 묶여요. 묶인 다음부터 위험 요소, 상품이 갑자기 노출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건 G마켓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 쇼핑 얘기입니다. 네. 가격 비교가 묶이면서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안 보이던 게 가격 비교가 생성이 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엉뚱한 상품명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건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이 묶이는데 쇼핑에는 조금 더 어울리는 상품명이 뭘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가격 비교 생성 요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가격 비교를 생성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ESN 플러스에 문의에 가보면요. 이렇게 문의에 가보면 여기에 가격 비교 매칭 요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요걸 또 활용을 해보면 빠져있는 최초에 생성을 못했으니까 이미 생성된 그 가격 비교에 내 상품을 끼겨 넣을 수 있는 무언가가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거 그대로 인터넷 창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업체명까지 요 X까지 다 복사해갖고 넣으면 그래서 거기에 양식에 맞춰서 전달을 하면 그러면 G마켓 옥션의 상품이 가격 비교에 매칭도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적용하고 해제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격 비교를 묶으면 뭐가 좋아? 라고 했을 때 가격 비교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G마켓 내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요. G마켓 내에서 판매를 할 경우 광고 싸움이죠. 그쵸? 광고 싸움을 하다 보면 내가 100클릭을 받기 위해 뭔가 광고나 행사 이런 행동들을 막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형성하는 경우는 이 알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가격 비교를 타고 오는 고객이겠죠. 그죠? 오늘 랭킹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3일간의 입금 자스 및 금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서비스 점수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광고 구매 점수 포커스 이런 거 네 번째 검색 정확도 이런 얘기들을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이게 이제 다 동일한 점수를 막 갖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내가 이 알파가 나한테는 되게 막 필요한 거야. 상위로 가면 저 4개의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로 갔다라는 건 다 잘한다는 얘기니까 다 위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럼 내가 그들보다 상대성으로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개념은 유입, 전환, 그리고 객단가 중에 자 여기에서 내가 100클릭 받고 그 다음에 5%의 전환에 그 다음에 2만원의 객단가면 매출 얼마? 10만원
맞나요? 맞죠? 이렇게 나와요. 계속 이게 고정적인 거야. 근데 이 수치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 유입전환, 객단가. 이 세 가지 중에 수치를 줘야 되는데,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품의 구성을 바꾸거나 뭔가를 잘 해야 막 구성을 바꿔 개수를 막 늘려야 영업을 막 하는 거죠. 상품을 조금 더 풍성하게 자꾸 디벨롭 시키는 과정을 가져야 결국에는 이 5%가 겨우 뭐 6%가 되거나 막 이래요. 근데 쉽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그것도 한계가 있어. 계속해서 발전시키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객단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버리면 매출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놓고 세팅한 거를 쉽게 건드리지 못해. 그러면 여기에도 뭐 쿠폰이 적용되는 정도의 수준인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늘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1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을 만들어 놓고 알파를 한다는 건 유입수를 조금 더 가져오는 것 뿐이야. 그럼 내가 가격 비교를 지마켓에다가, 지마켓에 조금 하단에 있는데, 아 내가 뭐 하단이 아니죠, 1, 2, 3등인데 내가 3등 정도를 해. 근데 난 너무 1등 하고 싶어. 나 미치도록 1등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비교해. 어떻게? 지마켓에 한번 넣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버가 들어가 있고 옵션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쪽으로 트래픽이 막 발생할 거 아니야. 발생해갖고 100클릭 받던 게 100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들어온 고객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전환 고정 퍼센테이지, 객단가 고정의 매출이 성장하겠죠. 그러면 누가 더 이기는 거야? 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1등이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비교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질문이 또 있네요. 그죠? 그런 개념을 이제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마켓으로 직접 들어오는 고객이 있고, 제가 전 라이브에도 계속 설명하지만 마켓으로 직접 들어오는 고객이 있고 가격 비교를 타는 고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두 개로 양분화하지 말라고요. 결국에는 난 전체 사이트에 다 잘 팔아야 되는 판매자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때는 지마켓에 최저가를 주고, 어느 때는 11번가에 최저가를 주고, 어느 때는 뭐 옥션에 또 주고, 어느 때는 뭐 인터파크에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쭉쭉쭉쭉 돌려가면서 스마트 스토어에도 주고, 이걸 순환을 이렇게 잘 시키면 각각의 사이트에서 내 노출이 좋아질수록 뭐가 되는 거야? 내 트래픽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야. 얘의 100과 나의 100은 다른 100인 거죠. 얘의 100은 요만할 수 있고요, 내 100은 이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어떤 톱니바퀴를 내가 조그맣게 만들 거야, 더 큰 수레를 굴려볼 거야, 바퀴를 더 큰 바퀴를 굴려볼 거야에 대한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이거 네이버 가격 비교 묶인 상태에서 지옥전 상품명 변경하게 되면 가격 비교에서 해제다. 아니요, 안 돼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답변 드린 거죠, 이것도? 어느 순간 또 바로 풀리진 않습니다. 갱신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누군가가 신고하면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명에 그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지마켓 옵션에는 휴대용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카테고리는 절충형 디럭스에 묶여갖고 가격 비교가 형성됐는데, 내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놨어. 그랬더니 신고해, 누가. 이 지마켓 상품은 휴대용이잖아요. 이러면 날아가는 거야. 네. 이해했죠? 굉장히 쉬운 예시였어. 그렇지 않으면 뭐 멀쩡히 가만히 있습니다. 웬만해선 또 신고도 안 할 거고. 1.0과 2.0 상품이에요. 갈림길이죠. 옵션 상품과 단품 상품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할 때 어느 쪽으로 갔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판단 기준에 있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봤더니 2.0도 있고 1.0도 있어요. 근데 이 고객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야, 이거 3단도 있고 5단도 있는데, 그리고 깊이도 막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품들은 3단에다가 2개를 추가를 하면 5단으로 변신도 돼. DIY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느 판매를 지향하는 거야? 이것보다 고객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쇼핑할 때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3단을 좋아하는 거야, 5단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쪽 고객 선호도가 몰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 판매의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2.0은 상품을 3단과 5단을 따로 등록해 놓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야 되니까 뭔가 노출이 두 가지로 분산이 되죠. 내가 처음에 3단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호도가 5단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광고 다 바꿔야 돼. 후기 5단에는 별로 없었는데 5단을 다시 키워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뭉쳐놓고 판다. 요 얘기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3단 선호도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2.0이 더 낫다라는 거죠. 파우치.
여행용품 이런 것들을 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파는 게 나을까? 좀 파우치만 파는 거죠? 나는 이렇게 다 때려놓고 파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요것도 청바지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노출의 구조를 우리가 뭐 카테고리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길게 해갖고 여기에다 다 때려 넣는데, 그러면 청바지의 종류를 다양하게 놓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하나의 청바지만 트렌디한 것만 딱 넣고 그걸로 고객한테 어필하는 게 나을까? 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농장에서 이런 걸 막 써요. 뭐 이런 아이템을 쉽게 취급하지는 않지만 그 가축의 부리의 두께에 따라서 50원 크기냐 100원 크기냐 500원 크기냐에 따라서 이 망의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농장 크기가 다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원하는 길이나 구멍의 넓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이거를 규격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식의 판매가 조금 더 좋을까? 주간식의 판매가 이거는 훨씬 더 괜찮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미리 규격화를 해놓고 그 가격을 맞춰 놓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뭐 옵션으로 뭐 추가 옵션을 넣어 놓으면 또 괜찮고요. 뭐 주간식을 해도 괜찮고요. 뭐 이런 것들 스스로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이 의자 커버를 사러 들어오는 사람은 되게 많지 않은데,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커버를 파는 사람과 여기 밑에 있는 요런 걸 또 패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커버 파는 사람이 패드도 팔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리고 되게 뭐 호텔이나 이런데 뷔페 이런데 들어와서 대량 구매를 하는 패턴이 굉장히 많은데, 들어오면 딱 입맛에 맞는 이런 상품들을 다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딱 규격하기 힘들잖아요. 이 상품은 종수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이나 아니면 행사장 이런 데서 굉장히 모델하우스에서 되게 많이 사거든요. 이런 상품들을 이제 내가 판다라고 했을 때 은색 봉, 금색 봉, 블랙 봉 되게 여러 가지 봉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봉에 따라서 이제 경로를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까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개수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몇 개 놓느냐에 또 달라지니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달라. 그러니까 표면가 설정을 해놓고 개수로 사라. 이렇게 이제 또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요거는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주택단지에서 좀 요즘에 다시 핫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핫하대요. 그러면 요런 것들을 내가 취급을 할 때 2.0이 좋을까? 1.0이 좋을까? 2개만 팔 거야? 3개만 팔 거야? 5개짜리 팔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어느 게 또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요거는 그 털 관리기죠. 그쵸? 제모하는 것들인 건데, 이제 5만의 조사라고 하는 게 5만 번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팡팡팡팡팡팡 막 이런 식으로. 그 만조회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더 좋아하는 거야? 10만에 좋아하는 거야? 5만에 좋아하는 거야? 기능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등등등. 그런 것들을 따지는데, 이 상품 자체는 보통 한 명이 들어와서 2개 사거나 3개 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만 사죠. 이럴 경우에는 2.0 판매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상품을 내가 취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작 시점에는 다 일반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상품을 이렇게 다 진입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날 이제 광고 배우시죠? 거기 영역에 이제 들어왔을 때 CPC나 이제 CPP라고 하는 이제 광고, 클릭 광고와 고정 광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실 거라면 섞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막 해요. 그러면 3일간의 입금자 쓰면 금액이 생기겠죠. 그럼 뭘 달아야 돼요? 빨리 포커스랑 프리미엄을 달아야겠죠. 그죠? 맞잖아요. 처음부터 다는 게 아니라 이 점수는 어차피 영역의 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가 되면 얘를 맞춰놓고 등록해놓고 얘가 완성이 되면 뭘 해요? 광고를 달아요. 이동을 시켜. 그런 다음에 판매를 촉진 활동을 내가 한 거니까, 그러면 막 열심히 뭔가 생기겠죠? 그럼 서비스 점수가 채워질 거야. 그럼 이 4가지가 완성되는 거겠지. 근데 포커스를 미리 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등록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일반 상품에 얘 달면 의미가 없어요. 영역만 이동한 거니까 더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요렇게 요걸 먼저 해주면서 트래픽을 받아보고 물건이 막 팔려 고정적으로, 그럼 얘를 달아. 위로 확 하고 올라가고 서비스 좀 생기고 막 하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광고를 해서 주문 건수가 생겼을 때 몇 건을 팔았을 때 포커스를 달았더니 1페이지 혹은 2페이지 몇 등까지 가더라. 또 몇 개를 팔았더니 또 몇 페이지까지 가더라 라고 하는 순위 상승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몇 개 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이상 내가 몇 개를 팔아봤더니 이 순위 이상 못 올라가. 그때 뭘 이용하는 거라고요? 가격 비교를 같이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1등 순위까지 탁탁탁 하고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판매량 대비 순위가 몇 순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눈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상시적인 클릭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카테고리 정해놓고 검색어 넣어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 비교 막 파생되고 크롤링 또 돼서 또 이쪽으로 나가고, 그럼 얘네들이 다 복합적으로 돌면서 고객이 막 한 순환을 막 이렇게, 이게 판매자가 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이런 식으로 고객을 순환시키려고 막 만들어 놓은 거야. 열심히 뭔가 순환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다분하게 보이죠. 많은 곳에 노출이 되려고 하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고객이 순환한다는 얘기죠. 고객은 검색을 해서 들어올 거고, 그죠? 내가 맞춰놓은 이런 것들에서 들어올 거고, 광고나 행사를 통해서 들어올 거고요. 아이고, 잘못 넘어갔네요. 네. 광고나 행사를 해서 들어올 거고, 그게 이제 뭐 마켓에서 각각의 활동을 하는 거고, 이런 활동들도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올 거고, 쇼핑 가격 비교 탈 거고, 이미지나 게시글을 막 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객이 막 순환해. 이렇게 내가 설치해 놓은 무언가에 계속 순환해. 이건 내가 하는 거, 이건 고객이 하는 거.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막 들어와서 비교하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한단 말이야. 그 많은 행위 속에 내가 이거를 규격화시켜서 이렇게만 하면 매출이 빡 하고 나올 거야. 이렇게 하면 매출이 딱 하고 나. 광고는 저 키워드 하면 무조건 매출이 나.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나요?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 마켓 저 마켓의 노출의 기준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상품 등록을 이렇게 하고 키워드의 배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상품 구성, 그거에 따라 상품 구성은 여기 사이트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나는 이미지의 계획은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여기는 경쟁이 심하니까 이런 치만 나는 사은품을 하나 여기다 껴줘 볼까? 아니면 후기 지수에 따라서 노출의 지수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뭐 상품평 이벤트를 내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마켓마다 어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순간에 똑같이 등록하고, 왜 그거 있잖아요. 플레이오토나 뭐 샵링커 뭐 사방넷 이런 것들 써가지고 상품 등록 마스터로 등록 귀찮으니까 마스터를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전체 사이트 연동 딱 해놓은 다음에 한 번 등록하면은 10개 사이트에 쓱 등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내가 등록 잘못했네. 다시 수정해야 되는데 왜 상품명 수정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지마켓을 네. 그렇죠? 네. 안 좋은 그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판매자는 그거에 맞춰서 다 등록과 마케팅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일정 기간 판매 유지는 어느 정도 기간의 판매인가요? 3일이요. 네, 아까부터 얘기했죠. 3일간의 입금 줬음 금액. HS님이 초심을 잃었다고 얘기하죠. 왜 3시 넘었어요? 네, 어쩐지 급하게 체력이 떨어지더라고. 3시만 넘으면 체력이 떨어져. 유일한 소통 방송인데 소통도 못했어. 이거 좀 분량을 줄일까요? 2개로 분리할까요? 힘든데요?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쭉 모다 보니까 뭔가 소통하기보다는 진도 빼느라 바빠. 뭐 되게 힘드네요. 목 아파. 3시 됐네. 어쩐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 역시 우리 HS님이 있어야 3시에 칼같이 탁 하고 끝내는데. 칼같죠? 퀴즈 내야죠? 퀴즈입니다. 가격 비교를 생성할 때 중요한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물도 떠났는데 물 마실 시간도 없었던 거야. 시원해. 1번 아닌 것은 항목 중 다음 항목 중 아닌 것은, 그러니까 생성할 때 아닌 것은 상품명, 브랜드, 잠깐만, 내가 까먹었어. 네, 이렇게 되겠네요. 가격 비교를 생성할 때 중요한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다음 항목 중 생성을 할 때 다음 항목 중 필수 항목이 아닌 것 중, 그게 맞네요. 항목 중 필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됩니다. 답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몇 명 드린다고 했죠? 저번에 못 드린 것까지 해갖고 4분 드리면 되죠? 4분. 그러니까 지금 윤정님이 잘못 또 이해를 하시는 거야. CPC 이후에 포커스로 갈 때의 기간이라고 하는 게 따로 놔야지. CPC는 광고의 일반에 내가 클릭 못 받고 있잖아요. 일반 상품일 때 노출이 안 되니까, 그죠? 노출이 안 되니까 내가 클릭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CPC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클릭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구매해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서 3일 동안 평균적으로 뭔가가 잘 나와. 그럼 포커스를 싹 달아버려. 싹 달아버려요. 7일짜리로. 많이도 달지만. 그냥 7일. 근데 15일이 좀 더 싸거든요? 그냥 15일 달든가요. 다르게 해놓고 봐야지. CPC를 운영하는 건, 클릭 광고를 운영하는 건 내가 클릭을 받기 위한 행위예요. 기간이 아니라. 그죠? 포커스로 갈 때는, 그러니까 내가 CPC를 막 유지해. 고정적으로 클릭을 받아봐. 실제로 클릭이 들어오는지도 봐. 그런 다음에 3일 동안 뭔가 고정적으로 뭔가 잘 나와. 그러면 그때 포커스를 다셔라. 프리미엄이랑. 오케이? 답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을 너무 오래 생각했다고요? 3번에 제가 트릭을 넣을까 4번에 넣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인 거야. 약간 제가 힌트를 드린 겁니다. 네. 4번이겠네요. 4번. 네, 다 맞추셨네요. 그쵸? 4번이죠? 이거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죠? 네. 이렇게 상품 속성이라는 얘기는 없죠? 이미지, 상품명, 여기서도 브랜드, 뭐 모델명 이런 거. 상품명이 모델명은 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맞춰주신 데이비드 린님 하나 드리고요. 다음에 한 3분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3분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처음 왔습니다. 정답을 맞췄는데 나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요를 치세요. 저요를 치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린님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누구 드려야 되겠냐? 제가 표기를 뭘로 했죠? 상품 속성 하나. 이거 데이비드 린님이 1번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린님이 1번. 네, 제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로 4번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네. 네. 달라고요. 붕붕님 하나. 붕붕이 맞아? 붕봉이야? 뭐야? 붕붕? 리님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리 저분 DY 리님 하나. 그리고 누구 드리지? 뭔가 제 마음에 준마두이님 되게 오래 오셨네. 아직 판매하세요? 판매하시면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고. 되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준마두이님 지속적이면 말씀해주세요. 클릭 광고하고 포커스를 달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하세요? 그럼 준마두이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지인이죠? 아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준다 그랬죠? 뭐 적어놨죠? 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디자인 사업으로 빠지시지 않았나요? 그분이 아닌가? 모르겠네. 구독해야 자동 충전되는 거. 광고 머니는 좋아요. 구독해야 자동 충전. 그렇습니다. 구독을 해야 자동. 좋은. 이렇게 호수님이 아주 그냥 낚시를 제대로 하셨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해야 이제 자동 충전되는 시스템이 그런 소문이 있죠.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쳤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17분.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솔직하게. 솔직히 질문 안 받고 가면 되게 매정한 놈처럼 보일까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을 안내를 하면서 질문을 받죠. 사례 중심으로 뭔가를 좀 더 딥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아쉬워. 다음은 뭐냐면 어차피 종료하고 안내가 되겠지만 다음 주죠? 그죠? 판매자 광고 2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목요일 파워클릭 2시. 그리고 화목. 다음 주는 광고 처음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패밀리 마지막 질문. KB 셀러는 우리카드 셀러라인이 다 플랫폼 선정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타 플랫폼이죠? 네, 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받냐 안 받냐를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신상품 검색 랭킹이 위인가요? 아니면 광고 랭킹? 당연히 광고 랭킹이 위죠. 신상품 버프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신상품 버프 생각도 하지 마. 예. 그냥 무조건 G마켓은 입금자 수 및 금액, 그리고 광고에서 추가 노출시키는 거, 그로 인해서 트래픽이 발생하고 판매량이 올라가면 랭킹이 올라가는데 거기에다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아줘갖고 영역을 이동시키고, 그로 인해서 노출의 구조가 많이 좋아지고, 요렇게 요 선순환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